안녕하세요. 네, 플로리스트 김준수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좋은 하루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스타일의 디자인 수업을 진행할 온택트 플라워 클래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다양한 꽃들을 이용을 해서 클래식 스타일의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꽃꽂이를 하실 때 어떤 스타일들을 주로 선택하시고 표현을 하시나요? 다양한 꽃들을 이용을 해서 꽃꽂이를 하실 때 어떤 클래식, 모던 또 다양한 스타일들, 모양들이 있죠. 그 중에서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오늘은 클래식 스타일, 또 이 꽃꽂이를 화려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꽂이를 하실 때 클래식한 느낌, 모던한 느낌, 이런 두 가지의 선택권을 가지시고 꽃꽂이를 먼저 만드시게 되는데요. 클래식이란 고전주의적이고 좀 화려하고 풍성한 형태의 디자인이라면, 모던은 반대로 심플하고 제한적이고 인위적인 느낌. 사실 규정을 하자면 클래식은 유럽의 귀족풍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던은 크리에이티브하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형태, 인위적인 형태들을 디자인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잘 많이 사용하시는 클래식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클래식과 모던이 구분되셨다면 이제 클래식의 형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클래식이란 귀족적이고 풍성한 형태 안에서도 대칭성을 좀 많이 강조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이 너무 비대칭적인 느낌을 띈다, 그러면 클래식보다는 모던 쪽에 가깝게 되고요. 과거에는 귀족들이 디자인을 할 때 너무 삐뚤어져 있거나 또 비대칭적인 형태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을 균형 있게 풍성하게 그렇게 꽂는 형태들을 먼저 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비율적인 부분, 그 다음에 배열적인 부분들, 또 색상을 이용한 여러 가지 컬러 하모니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디자인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꽃을 꽂으실 때 오늘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런 달 항아리가 요즘 유행을 하죠. 그래서 이 달 항아리를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이 그릇의 크기가 있죠. 크기의 한 1.618배가 되는 꽃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적 접근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디자인 기법이라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높이, 넓이 또는 소재들의 긴 소재와 중간 소재, 이런 것들의 비율을 3과 5의 관계, 5와 3의 관계로 맞추셔서 디자인을 하신다면 훨씬 아름답고 멋있는 디자인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클래식을 이해하셨다면 여기에 어떤 꽃꽂이 형태를 이용해서 연출을 하실 건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다발의 형태로 클래식을 만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 꽃들을 가미해서 표현하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꽃이 있다면 클래식한 멋있는 화병 장식 또는 컨테이너 장식을 표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소재 설명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달 항아리, 석죽, 스토크, 리시안셔스, 거베라, 헤라장미, 카네이션, 델피늄, 버터플라이, 프리지아, 아게르덤, 라넌큘러스. 먼저 정리되어 있는 꽃들을 나선형의 형태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과 그린이 사이사이에 섞여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꽃을 차곡차곡 정리해 놓은 상태의 꽃들을 이렇게 꽃다발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나선형 줄기 묶음이라는 조건으로 소재들을 천천히 잡아 나가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러 개의 꽃들이 준비되어 있는 관계로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라이너와 포머, 메스 등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면 이 소재들을 묶는 건데요. 묶으실 때는 이렇게 로프를 이용을 해서 중간을 한번 꽉 묶어 주시고 그 사이사이를 이용을 해서 화병에서 꽃을 꽂는 방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끝점에서 점점 바깥쪽으로 돌아 나가면서 크기가 커지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끝까지 계속 커지는 형태를 하게 되면 삼각형이나 아니면 반구 형태의 오렌지가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부피가 커진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줄기를 줄여 나가신다면 오벌이나 원형 형태의 클래식 스타일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릇의 크기가 지금 이 다랑아리의 크기가 큰 항아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항아리는 아니어서 이 크기에 맞춰서 황금 비율을 만들기 위해서 한 요 정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선은 조금 더 짧게 잡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점점 내려오다가 요쯤에서 다시 내려가는 형태, 줄어드는 형태로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형태에서 소재들이 한쪽으로 뭉치거나 그룹의 형태를 띠지 않도록, 클래식은 사실 그룹핑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룹핑적인 느낌보다는 소재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 사이드로 배열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소재가 워낙 종류를 좀, 클래식은 종류를 많이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꽂으실 때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위치를 조절해서 얘네들이 한쪽으로 소재가 뭉치지 않도록 계속 컨트롤해서 완성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소재들, 다양한 꽃들을 이용을 해서 클래식한 느낌, 또 자연스럽고 고풍스러운 느낌의 꽃꽂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잡으실 때 소재의 길이가 길고 이파리가 많이 달려 있다면 이렇게 정리하셔서 중간중간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묶기 직전까지는 완성이 된 게 아니고요. 소재들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잡지 않기 위해서 꽃다발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 잡으시는 거죠. 계속 돌려 잡으면서, 그리고 또 꽃을 처음 하시는 분들, 꽃을 많이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 핸드 타이드 부케 형태를 크게 만드시거나 원하는 형태대로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 테이블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기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쥐인 상태에서 들고 하시는 것보다는 테이블에 놓고 꽃다발을 돌려가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모양이 흐트러질까봐 계속 쥐고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손을 바꿔 잡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테이블에 내려놓고 다른 일을 보다가 와서 보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잡을 수도 있는 그런 단계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카네이션, 거베라, 델피늄, 얘는 버터플라이예요. 프리지아도 봄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색상적인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꽃을 사용을 하실 때 색을 어떤 방법으로 디자인 하시나요? 색상 이렇게 믹스 하실 때 보통 색상은 컬러 윌을 기준으로 해서 색 관계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컬러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데, 보통 미술을 공부하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디자인 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전문적으로 이 색채학을 공부를 하거든요.
플로리스트들도 이렇게 컬러풀한 꽃들을 멋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색채학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디자인을 단색, 유사색, 보색, 근접보색, 3색 대비, 4색 대비 여러 가지 색배합이 있죠. 그 색배합들을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보통 플로리스트들이 유사색이나 근접색 또는 뭐 보색 이 정도는 잘 맞추는데 오늘 사용하는 이런 4색 대비법 조금 비비드하고 조금 색이 강렬하게 표현되는 이런 디자인들은 과감하게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이런 4색 대비법을 이용한 디자인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꽃이 한 40%, 50% 이상 사용이 됐다면 다시 꽃은 원점으로 탑에서부터 점점 내려오면서 이 측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짧게 잡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꽃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길이가 긴 소재들을 사용했다면 이렇게 아까 잘라놓은 소재들 있죠. 이렇게 짧은 소재들, 그리고 또 이 질문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짧은 애들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이 짧은 소재들은 너무 짧아서 긴 소재와 수분 공급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를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묶은 상태에서 화병 안에 집어넣을 수만 있으면 나중에 줄기를 사선으로 자른 상태의 줄기들이 화병 안에서 물을 다 빨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풍성한 클래식 형태를 이렇게 다발의 형태로 계속 만들고 마지막에 요 짧은 소재들 아까 좀 잘라 놓은 것들이에요. 얘네들을 밑에다가 이렇게 연출해서 클래식한 형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주 요즘 꽃꽂이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꽃꽂이를 다발의 형태로 만들어서 꽂으실 때는 이 다발의 형태만 꽃꽂이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발의 형태를 만들어서 묶은 상태에서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사이사이에 꽃꽂이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소재들 카네이션, 거베라, 라넌큘러스, 버터플라이, 스토크 이런 소재들을 풍성하게 활용을 하고 얘네들을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쉐입도 어느 정도 나왔고요. 비율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걸 계속 이렇게 해서 잡으셔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로프를 이용하거나 요즘 이런 방수 테이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수 테이프를 이용해서 묶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얘가 묶고 고정하시기는 좀 편리하실 수 있어요. 소프트한 소재들을 고정하는 용도로도 쓰이는데 우선은 이런 타이 형태들은 이런 부드러운 로프나 가죽끈, 실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끈을 길게 중요 포인트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손에서 잡고 있는 상태가 형태를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꽉 두세 번 바인딩 포인트를 정하시고 그 포인트에서 이렇게 로프를 이용을 해서 묶어 주시면 돼요. 이 묶는 횟수는 2번, 3번, 뭐 10번 묶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 꽉 묶으시는 조건을 권해드려요. 이게 이제 풀어지거나 움직이게 되면 꽃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이 줄기의 부분은 보통 줄기의 길이 부분은 바인딩 포인트가 화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길이, 또 보통 이렇게 핸드 타이드 부케 만드시는 분들은 얘네들을 수평으로 해서 테이블에 세운다 뭐 이런 거 있죠. 저도 한번 세워 볼게요. 이렇게 수평으로 잘라서, 근데 이게 수평으로 세우시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통해서 수평을 만드시면 되는데, 보통 수평을 만드는 것보다 보통 꽃병을 사용하시게 되면 꽃병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렇게 꽃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러니까 만약에 화병이 둥근 형태라면, 밑에가 밑면이 둥근 형태라면 얘도 둥글게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놨을 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화해장식 기능사 시험 같은데 보통 하시죠. 이게 이제 균형을 맞췄냐, 스테이블하게 고정이 되냐, 또는 뭐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더라도 물주머니 같은 거를 해서 수분을 공급하냐, 이런 것 때문에 요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에서 물 속에 들어가는 부분에 이파리, 줄기, 가시 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줄기는 최대한 사선으로, 오늘은 화병이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둥근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면 가장자리 부분도 살짝 둥글게 짧게 자르셔서 이게 들어갔을 때 길이가 맞출 수 있도록 하시면 좋아요. 또 외국에서는 플로리스트들이 이걸 자르실 때 이런 가위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칼을 이용을 해서도 최대한 사선을 자르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초보자들은 가위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사선을 맞춰주시고, 자 이제 물을 한번 붓고 이걸 한번 꽂아 보도록 할게요. 보통 화병에 물을 채우실 때는 가득 채우셔서 이 안에 물이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짧은 소재들도 물 속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넣었을 때 줄기가 닿아서 들려 있는 상태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푹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어느 쪽으로 쓰러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이 되도록. 그러면 이제 클래식한 느낌은 보통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소재들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하시고 줄기의 길이를 조절하셔서 그걸 이렇게 꽃꽂이 형태로 그 안에다가 꽂으셔서 화병 안에 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면 돼요. 이때 길이 조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짧은 길이를 선택을 하셨다, 짧은 위치에 꽃을 꽂고자 선택을 하셨으면 이게 이제 화병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벽면에 닿는 길이까지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꽂아 볼게요. 이렇게 이쪽에서 꽂으면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이게 너무 튀어나오면 길이를 다시 조금 자르시고 배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다발의 형태로만 연출이 되지 않고 이렇게 꽃꽂이의 형태로도 최종적으로 긴 거 한번 꽂아 볼게요. 긴 거 이렇게 길이 위치 이 정도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르시고 그걸 맞춰서 다발 사이에 사이 공간이 있죠. 그 공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꽃꽂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클래식한 형태 또는 다발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꽃꽂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플라워 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꽂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렇게 꽃꽂이를 다발의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꽃을 어레인지해서 더 풍성하고 화려한 형태를 만드시는 게 사실 유럽에서 꽃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제일 많이 쓰는 배열 중에 하나야. 예. 뭐 다발을 묶은 상태에서 집에 가져가셔서 풀러 놓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발의 형태를 아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플로리스트 보고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만든 상태에서 집에 갖다 그냥 그대로 묶은 상태로 꽂아 놓기도 하겠죠. 근데 이 클래식이라는 느낌 자체가 꽃이 좀 많이 들어가야 더 풍성해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발의 형태로 꽂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밑에도 짧은 위치도 꽂아 주시고 좀 위에 긴 위치, 뭐 꽃만 꽂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린도 충분히 그린도 선택해서 그린이 없어 보이는 위치들이 있죠. 그런 위치에다가 이렇게 꽂으셔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돌려가면서 균형이나 형태를 보시면서 어느 한쪽에 꽃이 좀 비어 보이거나 낮아 보인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높이를 좀 높이셔서 이 전체적인 균형이나 배열이 더 클래식하고
더 화려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한 요 정도 너무 부딪히는 것보다는 부딪히기 전 단계까지, 그리고 꽃이 내일 모레 3, 4일 뒤에 꽃이 폈을 때 훨씬 더 이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상 꽃이 좀 부족해 보이는 위치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돌려가면서 원하는 위치에 꽂으셔서 이렇게 다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계속 돌려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느낌이 나왔죠? 그래서 이걸 좀 크게 꽂는 형태의 밀드플레이라는 디자인들도 있고, 클래식은 사실 이렇게 꽃을 화려하고 풍성하게 꽂아서 소비자들이 클래식하다는 느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설명도 하시고 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최대화시켜서 선물하시거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클래식 다랑아리 꽃꽂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까 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 어떻게 해야 완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 화병의 입구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입구에 항아리 입구가 보인다고 하면 그러니까 줄기가 그냥 보이는 거겠죠. 그러면 꽃이 적게 쓰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꽃꽂이를 하시면 이런 컨테이너, 도자기류, 여러 가지 그릇들을 병을 섰을 때 이렇게 그릇의 입구, 화병의 입구들이 꽃으로 마무리돼서 완벽하게 가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고급스럽고 화려한 디자인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떠셨나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 계속 저희가 이제 영상과 함께 수업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저희 블라썸 가든과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신 이 내용들은 각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 오시면 또 배워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근처에 여러분들이 현대백화점 있으시면 문화센터에 오셔서 강사 김준수 찾으시면 오늘 이런 형태의 클래식한 디자인들도 같이 함께 배워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집에서나 문화센터에서나. 또 그때 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